어느 도서관이 오늘 하루 이용자 수를 어제와 비교하여 보니 학생 수는 15%가 증가하고 성인 수는 10%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6%가 증가하여 어제보다 30명이 더 늘어났다. 오늘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죠. 그러면 어제를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합니다. 과거를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해요. 자, 어제에 보면 이제 학생 수가 있고 성인이 있습니다. 어제의 학생이 있고 어제의 성인. 자, 어제의 학생 수를 X명, 어제의 성인을 Y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15% 증가했다 그랬어요. 15% 증가한 것만 써보면 100분의 15x 이렇게 되고요. 성인의 수는 10% 감소, 감소는 마이너스입니다. 10%니까 100분의 10y 해서 자, 전체적으로 6%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6%가 증가는 전체는 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이거에 6%니까 100분의 6 이렇게 곱한 거와 같고요. 자, 증가해요. 자, 어제보다 30명이 더 늘어났다. 이 증가한 값 자체가 3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연립방정식을 세웠고요.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수항 나왔으니까 이렇게 짝 짓고 이렇게 짝 지어 볼게요. 자, 먼저 요거 곱한 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100을 한번 곱해 볼게요. 15x 빼기 10y가 되고 여기 100 곱하면 3000 이렇게 되고 요 아래식도 일단 100을 한번 곱해 볼게요. 100 곱하면은 공 두 개 붙겠죠. 그 다음에 6x 플러스 6y 6x 플러스 6y가 3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시 이제 연립방정식 풀 건데요. 요거 아래식은 6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6으로 나눠 보면 x 플러스 y는 6, 5, 30이니까 500 이렇게 되고요. 자, 위의 식은 5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5로 나눠 보면 3x 빼기 2y가 600 이렇게 돼요. 그럼 2배 해주면 이제 y 소거시킬 수 있겠네요. 아래식 2배 해주면 2x 플러스 2y가 1000 이렇게 되고요. 두 식을 더해보면 y는 사라지고 더해보면 5x가 여기가 1600 이렇게 5로 나눠보면요. 5, 3, 15에 5, 20 자, x는 320 해서 지금 자, x값 320이고요. 자, 오늘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 지금 x는 어제예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오늘은 학생이 15%가 증가했다고 했죠. 자, 이거를 더해주면 돼요. 320명에 15% 증가니까 100분의 15 곱하기 320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공 하나 일단 지우고요. 이렇게 자, 5로 나눠보면 분자분모 5, 3, 15, 5, 20 그 다음에 2도 이렇게 나누면은 16 3 곱하기 16은 48 여기 48명 늘어난 거니까 더해보면 368 답은 36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중학교의 작년 학생 수는 450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은 5% 증가하고 여학생은 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명이 감소하였다. 올해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각각 구하라. 자,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해지만은 미지수를 쓸 때는 작년을 미지수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남학생 수, 자, 작년의 여학생 수 이렇게 과거를 잡는 게 편해요. 작년 남학생 수를 X, 여학생 수를 Y라고 해보면 자, 작년 학생 수는 450명이죠. X 플러스 Y는 450 이렇게 되고요. 자, 남학생이 5%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증가한 것만 놓고 보면 100분의 5죠. 100분의 5X 이렇게 증가했고 여학생은 8% 감소, 감소는 이제 빼기입니다. 빼기에 100분의 8i 해서 전체적으로 10명이 자 감소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줘서 이제 x, y 구하고 이제 올해 구하는 겁니다. 자, 올해 구해야 되니까 이거 작년 이거 쓰면 안 되고 이제 올해 계산해서 써야 됩니다. 일단 연립방식 풀어보면요. 이거 100 곱해보면 이렇게 공 두 개가 이렇게 붙을 거고요.
5x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1000. 자, 요 식에 5를 곱해 볼게요. 자, 5를 곱해 보면 5x 플러스 5y. 여기 5 곱하면은 공 하나에 5, 25에 4, 5, 2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두 식을 빼면 되겠죠? 요 아래식에서 위식을 뺄게요.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이거 플러스 되니까 13y가 됩니다. 여기서 이거 빼주면 3250. 그래서 y는 3250을 1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13으로 나눠보면은 26이고요. 6, 5. 이렇게 돼서 5. 하면은 65 이렇게 나오니까 250이 되겠네요. y 값은 250. 자, y 값 250을 여기 대입해보면 250 넘겨서 빼면 x는 200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입니다. 작년. 자, 작년 200명과 250명이고요. 자, 올해는 보게요. 남학생은 5% 아까 증가했던 거죠. 여기에 x에 200 대입해보면 약분되면은 10 나옵니다. 10명 늘어났으니까 올해 남학생 수는 210명. 이렇게 되고요. 자, 여학생 수는요. 8% 감소입니다. 자, y에 여기 250 집어넣을게요. 100분의 8 곱하기 250. 자, 공 하나 지우고요. 5로 나눠보면 5, 20, 여기 5, 25. 또 2로 나누면 4, 4, 5, 20. 이렇게 2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을 이렇게 빼면 230. 여학생은 230명.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80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44%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20% 줄였더니 전체 둘레의 길이가 20% 늘어났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처음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미지수를 제가 여기를 가로 길이를 xcm, y 길이를 ycm라고 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80cm인 직사각형이니까 자, 이렇게 두 개 다 더하면 둘레가 x가 두 개고 y가 두 개죠. 그래서 2x 플러스 2y가 80. 2로 나눠보면 x 플러스 y는 40.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고요. 가로의 길이는 44% 늘렸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 있던 거 더하기 100분의 44x를 더해줘. 그러니까 x 더하기 100분의 44x. 자, 이거는 0.44x로 봐도 되니까 이거 더하면 1.44x.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로의 길이는 20%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y에서 여기서 y에서 20% 줄였으니까 100분의 20y를 빼주면 돼요. 그럼 0.2y니까 1에서 0.2 빼면 0.8 해서 0.8y 이렇게입니다. 여기 이제 느리고 줄인 거. 자, 그랬더니 전체 둘레의 길이가 20% 늘어났다라고 그랬어요. 기존에 비해서 20% 늘어난 겁니다. 이 식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작성해 보면 1.44x가 이렇게 두 개 있고 0.8y도 두 개죠. 두 배 해주면 2.88x. 두 배 해주면 1.6y 이렇게 두 배 해주면 원래 둘레이가 80입니다. 80 곱하기 20% 늘어났어요. 1.2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80 더하기 80의 20% 요건데 요게 뭐 이건 80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80 곱하기 1, 80 곱하기 0.2 그래서 하면 1.2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식을요 소수점 없애기 위해서 100을 곱해 볼게요. 288x 160y 일단 80 곱하기 120이라고 쓰겠습니다. 4로 나누어지니까 4로 나눠볼게요. 4, 7은 28, 4, 2, 8 이렇게 되고 4, 4, 16이니까 4로 나누면 20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4로 또 나누겠습니다. 4로 나누면 4, 1은 4, 4, 8, 32 4로 나누면 10i 4로 나누면 5니까 5 곱하기 120 자, 이건 또 2로 또 나눠지겠네요. 2로 나눠보면은 9x 5y
이거 2로 나누면 60이니까 이렇게 5, 6, 300 이렇게 돼요. 자, 요식하고 이제 여기에 5를 곱해보면요. 5x 플러스 5y가 200 이렇게 돼서 자, 빼면 이제 y 사라지겠죠. 자, 빼보면 9x에서 5x 빼면 4x 300에서 200 빼면 100 4로 나누면 x는 25 이렇게 x는 25 x가 25면 여기 대입을 해주면 넘겨서 빼주면 y는 15 이렇게 되고요.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넓이는 x, y 곱하면 됩니다. 25와 1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5 곱하기 15 5, 25에 2, 5, 10이니까 125고요. 그 다음에 1 하면 5, 2 375 답이 375고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다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B 두 지점 사이에 P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의 거리는 20km이다. 자, A에서요, 이렇게 P점을 거쳐서 B까지 갑니다. 이렇게. 근데 자, 전체 거리가 여기가 20km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A 지점에서 P 지점까지는 시속 3km. 자, 여기는 시속 3km로 갑니다. 이렇게 시속 3km. P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4km. 이렇게 갈 때는 시속 4km 이렇게 갑니다. 자, 총 6시간이 걸렸을 때 P, B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 자, 요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지수를 써볼게요. 이쪽 거리를 x라고 쓰고 이쪽 거리를 뭐 20-x 이렇게 쓰면은 미지수 1개짜리 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y라고 하고 하면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자, y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와 y 더한 게 전체의 2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걸린 시간을 보면 속력이 3이고요 거리가 x니까 3분의 x 플러스 이쪽에서 시간은 속력이 4고 거리가 y니까 4분의 y가 됩니다. 시간이 총 시간이 6시간. 그리고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PB 두 지점 사이 거리니까 이제 y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아래식을요. 분모 없애기 위해서 최종 배수인 12를 곱해보면 여기 12 곱하면 4x 여기 12 곱하면 3y 12 곱하면 72가 됩니다. 이 식을요. y를 없애면 좋으니까 일단 y를 구하는 거니까 x를 소거시키는 게 좀 좋으니까 여기 4를 곱해 보겠습니다. 4x 플러스 4y가 80.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빼주면 x 사라지고 4y에서 3y 빼주면 y 80에서 72 빼주면 8. 그래서 답이 8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B 두 지점 사이에 P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의 거리는 30km. 자, A에서요. 이렇게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겁니다. A, P, B. 전체 길이가 30km라고 나왔고요. A 지점에서 P 지점까지는 시속 4km. 갈 때는 시속 4km. P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6km. 이렇게 갈 때는 시속 6km. 총 7시간이 걸렸을 때 A, P 두 지점 사이 거리. 자, 요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 거리를 제가 xkm라고 두고요. 여기는 ykm라고 두면 일단 거리가 전체가 30이니까 x 플러스 y는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시간이 7시간입니다. 시간을 구해보면 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4고 거리가 x니까 여기 걸린 시간은 4분의 x 더하기 이쪽은 6분의 y. 그래서 7시간.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식을요. 최종 배수 24를 곱해보면은
6x 플러스 이거 24보다 12가 편하겠네요. 12 최소공배가 12입니다. 12를 곱해보면은 3x 12 곱하면 2y 12 곱하면 84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2배 해보면 2x 플러스 2y가 60 그리고 이렇게 빼보면 y 사라지고요. x는 24가 되겠네요. 빼보면 24 구하는 게 우리가 x 값이었죠. AP 사이 거리 답이 24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가 집에서 2km 떨어진 편의점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나중에는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탔더니 20분이 걸렸다. 자전거를 탄 시간은 몇 분인가? 처음에 집에서 가다가요, 이 중간 지점에서부터 이제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를 타서 편의점까지 가는데 이 전체 거리가 2km라고 그랬어요. 2km 이렇게 떨어졌고요. 자, 맨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걸어갔습니다. 여기는 시속 4km. 이렇게 걷다가 어느 지점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걸린 시간이 20분이 걸렸어요. 이거 단위가 지금 여기 다 시간인데 이런 분이죠. 2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이거 60으로 나눠주면 3분의 1시간 이렇게 됩니다.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이 거리를 x라고 두고 x킬로미터 여기를 y킬로미터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면 x와 y 더한 게 전체 2km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시간 속력 문제는 주로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4분의 x 여기는 12분의 y 총 시간이 약간 3분의 1시간 이거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식 12를 곱해보면요. 12 곱하면 3x 이거는 y 12 곱하면 4 그래서 두 식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식에서 위식을 이렇게 뺄게요. 3x에서 x 빼주면 2x y 사라지고요. 4에서 2 빼면 2 x는 1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x가 1이면 1 대입하면 y도 1 되겠네요. 자, 여기 1km씩 각각 되고요.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자전거를 탄 시간, 자전거를 탄 이쪽 부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요거였습니다.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12분의 1. 자, 12분의 1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지금 단위가 분이죠. 이걸 분으로 바꾸려면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60 곱해보면은 5. 자전거를 탄 시간은 5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가 산책로의 주차장에서 휴게실까지 갈 때는 A 코스를 시속 5km로 걷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갈 때는 B 코스를 시속 3km로 걸어서 총 27km를 7시간 24분 동안 걸었다. A 코스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갈 때는 A 코스, 올 때는 B 코스. 근데 갈 때는요. 시속 5km로 갔습니다. 이렇게 5km. 돌아올 때는 3km 시속. 이렇게 해서 총 27km. 근데 거리를요. 갈 때를 x킬로미터라고 하고 돌아올 때를 y킬로미터라고 하고 이제 식을 세워보면요. x와 y 더한 게 27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5분의 x. 돌아올 때는 속력이 3이니까요. 3분의 y. 해준 게 총 시간이 7시간 24분인데 여기 지금 이 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24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6으로 나눠보면 6, 4, 24, 60 이렇게 되고 또 2로 나누면 5분의 2가 되겠네요. 7과 5분의 2. 그럼 이거는 5, 7은 35니까 35 더하기 2 하면 37. 시간이 5분의 37시간 이렇게입니다. 5분의 37시간. 두 개의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식에 15를 곱해보면요. 15 곱하면 3x 15 곱하면 5y
15 곱하면 5 약분되고 3만 남으니까 3, 7은 21에 3, 3, 9니까 111.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A 코스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X값 구하는 거니까 Y를 수거시키겠습니다. Y 수거시키기 위해서 5배를 해줘요. 5X 플러스 5Y가 5 곱해보면은 135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아래식에서 위식을 이렇게 뺄게요. 빼면은 y 사라지고 5x에서 3x 빼주면 2x 135에서 111 빼주면 24 2로 나누면 x는 12 그래서 답은 12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이는 이번 주말에 제철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려고 한다. 오전 10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제철이네 집까지 분속 60m로 걸어가고 제철이네 집에서 30분 휴식을 취한 후 제철이네 집에서 도서관까지 시속 6km로 뛰어갔더니 오전 11시 반에 도서관에 도착하였다. 범석이가 이동한 거리가 총 4km일 때 범석이네 집에서 제철이네 집까지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범석이네 집이 있죠. 범석이네 집에서 제철이네 집까지 갑니다. 제철이네 집까지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도서관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도서관까지 가는데 자, 이동한 총 거리가 4km가 되고요. 자, 10시에 출발해서요. 분속 60m로 갑니다. 이렇게 갈 때는 속력이 자, 60m인데 분속이에요. 분속 60m. 그 다음에 여기서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제철이네 집에 도서관까지 일로 갈 때는 시속 있는 거. 시속 6km. 6km 시속 이렇게입니다. 11시 반, 11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범석이네 집에서 제철이네 집까지 거리. 자, 범석이네 집에서 제철이네 요 거리가 얼마냐? 여기를 미지수를 잡고 x 킬로미터. 나머지를 y 킬로미터라고 하고 식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와 y 더한 게 4k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을 쓸 때 시간 중심으로 식을 세우면 보통 잘 세워진다고 그랬죠. 시간. 우리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입니다. 근데 지금 단위를 좀 맞춰줘야 돼요. 킬로미터가 좀 많으니까 이거를 다 킬로미터하고 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 60m를 가면 1분은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여기 60을 곱하면 1시간 동안 간 거리가 나옵니다. 이걸 바꿔보면은 이제 시속으로 바꾸면 자 여기에 60을 곱하면 66, 36, 3600이니까요. 3.6km 이렇게 돼요. 시속 3.6km. 그래서 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돼서 3.6분의 x가 됩니다. 3.6분의 x 더하기 자 여기는요. 속력이 6이고 거리가 y니까 6분의 y 총 시간인데 지금 10시에서 출발해서요. 11시 30분에 도착했는데 중간에 30분 쉬었기 때문에 실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제외하고 11시에서 10시에 빼면 1시간 실제 이동한 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1시간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분모 없애주기 위해서요. 3.6의 배수 중에 36을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여기 일단 3.6 곱하면 이거 사라지고요. 이렇게 3.6을 곱했다고 치면 이렇게 사라지고 거기 또 10을 곱한 게 36입니다. 10x 이렇게 되고요. 여기 36 곱하면 6 약분되고 6y는 여기는 36 이렇게 되고 얘는 다시 2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x 플러스 3y는 18 요거 y 소거시키기 위해서 3배를 해줄게요. 3배 해주면 3x 플러스 3y는 12가 되고 이거 다시 한번 쓰면 5x 플러스 3y는 18 그래서 빼서 y 수거시키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줄게요. 빼면은 2x 빼면은 6 2로 나누면 x는 3 이렇게 돼요.
지금 범석이네 집에서 제철이네 집까지 거리니까 범석이네 집에서 제철이고 x값 자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k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우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에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에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올라갈 때보다 4km만큼 더 먼 길을 시속 4km로 걸어서 모두 4시간 30분이 걸렸다. 은우가 전체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자,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가 다르네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4km만큼 더 먼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의 길을 x라고 잡아보겠습니다. x 킬로미터. 내려올 때를 y 킬로미터 하고 올라갈 때는 시속 3km입니다. 속력이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시속 4km. 그래서 모두 자 4시간 30분 걸렸다고 했어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가요, 올라갈 때보다 4km만큼 더 멀다고 했으니까 이 y 값이 x보다 4만큼 크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해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3분의 x 더하기 여기는 속력이 4고 거리가 y니까 4분의 y. 그래서 4시간 30분. 시간으로 바꾸면 이거는 30분은 2분의 1시간이니까요. 2분의 9시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11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보면 12 곱하면 여기 4x 더하기 3y 12 곱하면은 약분되고 6, 9, 54 자, y x 플러스 4를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이거 3배 해주면 3x 플러스 12가 되고요. 7x 12 넘겨서 빼주면 42 7로 나누면 x값은 6이 됩니다. 6. 그래서 x가 6이면 y는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6 여기는 10 전체 걸음거리는 6과 10을 더하면 되겠죠. 답은 16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은 도서관으로 분속 60m로 걸어가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도서관 쪽으로 갑니다. 근데 속력이 분속 60m입니다. 14분 후 서인은 분속 100m로 자전거를 타고 같은 길로 도서관을 향했다. 분속 100m로 갑니다. 근데 14분 후라고 했어요. 14분 후에 따라갑니다. 대위와 서희가 도서관에 동시에 도착했다. 네, 대위가 도서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대위가 걸린 시간을 x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희가 가는데 걸린 시간을 y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서희는 여기 14분 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동한 시간 자체는 이 대위가 간 시간보다 14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y는 x 빼기 1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거리는 같아야 돼요. 거리.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60하고 x를 곱한 60x 이거 하고요. 여기는 자 속력이 100이고 시간이 x-14입니다. 100 곱하기 x-14 원래 100 곱하기 y예요. y인데 y 자리에 x 빼기 14를 대입한 겁니다. 이거 풀어보면 60x는 전개시키면 100x 빼기 1400 이렇게 되고요. 60x를 넘겨서 빼주면 40x 1400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x는 4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공 하나 지우고요. 4로 나눠보면 4, 3, 12 4, 5, 20 그래서 x가 35가 되겠습니다. 걸린 시간은 35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이와 나영이는 사진전에 가기 위해 오전 9시에 A 제과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약속 시간까지 나영이가 오지 않아 동원이가 먼저 출발하였고 A 제과점 앞에 늦게 도착한 나영이는 동원이가 출발한 지 22분 후에 A 제과점에서 사진전 장소로 뒤따라 동원이를 만났다. 동원이가 먼저 갔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동원이가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22분 후 22분 후에 여기 나온 나영이가 뒤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볼게요. 동원이는 분속 80m로 걸었고 그랬습니다. 동원이 속도가 80m입니다. 그 다음에 나영이는 분속 300m로 달렸다. 자, 나영이의 속도는 300m 분 이렇게 됩니다. 나영이는 A 제과점 앞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원이를 만나게 된가. 자, 나영이가 출발한 시간. 자, X분 후라고 했습니다. X분. 자, X분 후고, 그러면 이 동원이가 움직인 시간은요, 22분. 자,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 나영이가 간 시간보다 22분이 더 크죠. 그래서 동원이가 이동한 시간을 Y분이라고 한다면, 자, Y분. 자, 시기 Y는 X 플러스 22 이렇게 시계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자, 만났을 때는 이동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속력이 80, 시간이 y분 80y가 나영이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이 300, 시간이 x분 300x.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풀어서 나영이가 제과점 앞에 출발한 지 몇 분에 동원을 만나긴가 했으니까 자, 나영이가 한 거 요 x값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일단 양변에 10을 나눠서 공 하나 지우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y자에 8 플러스 21을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그럼 8x 플러스 자, 22 곱하기 8 28은 16에 176 이렇게 되고 우변은 30x 8x 넘기면요. 넘겨서 이렇게 빼주면은 22x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22로 나누면 x값 구해지겠죠. x값은 22분의 176이 됩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일단 11분의 88이 되고요. 또 11로 나누면 8 되겠네요. 답은 8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적인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는 초속 10.44m로 달린다고 한다. 또 어떤 중학교 육상 선수는 초속 8m로 달린다고 한다. 우사인 볼트와 이 중학교 육상 선수가 운동장 트랙 달리기를 할 때 우사인 볼트는 중학교 육상 선수보다 10초 후에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하자. 우사인 볼트가 이 중학교 육상 선수를 따라잡기 시작하는 시간은 우사인 볼트가 출발한 지 약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우사인 볼트가 출발한 지 몇 초 후입니다. 그리고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우사인 볼트보다요, 이 중학교 육상 선수가 10초 먼저 달리겠죠. 그러면 10초 동안 먼저 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초 동안 간 거리가 10 곱하기 8에서 80m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하려고 할 때 중학교 학생은 벌써 80m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있고 우사인 볼트가 출발한 지 X초가 지났다고 보겠습니다. X초. 그러니까 X초가 지나면 우사인 볼트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0.44 곱하기 X 10.44X 이렇게 되고요. 중학교 선수는 기존 80m 더하기 똑같이 X초 동안 간 거리겠죠. 초속 8m니까 8X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 10.44x가 80 플러스 8x와 같다. 제가 미지수 이렇게 하나만 썼는데 만약에 두 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거리를 y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 같으니까 이것도 같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8x를 넘겨서 빼주면 2.44x 이 값이 80이 되고요. 자, x 값은 80을 2.44로 나누면 되겠죠. 자, 80 나누기 2.44 이렇게 됩니다. 자, 소수점 2개 뒤로 가고 얘도 2개 더 뒤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8000을 24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3이면 3, 4, 12 3, 4, 12니까 13이고 2, 3, 6에 7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빼주면은 6, 8, 0이 됩니다. 그러면 2 해주면 8, 8, 4 빼주면은 자, 1, 9, 2 자, 0 이렇게 소수점 이렇게 되고 7 해주면 4, 7은 28 4, 7은 28이면 30이 되고요. 2, 7은 14니까 17 이렇게 됩니다. 자, 빼보면 자, 2, 1, 2, 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입니다. 4, 8, 32 4, 8, 32 이렇게 되고요. 2, 8은 16이면 19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1 될 거고요. 6, 8, 0 이렇게 되네요. 자, 5보다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반올림 해주면 자, 여기가 이제 9로 바뀌면 됩니다. 32.79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km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마주보고 동시에 뛰기 시작해 어느 지점에서 만났다. 자, 이렇게 마주보고 뛰는 겁니다. 이 거리가 2.8km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뛰어옵니다. 자, 어느 지점에서 만났는데요. 견우는 시속 8km. 그 다음에 직녀는 시속 6km. 이렇게 해서 자,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뛰어온 자, 견우가 뛰어온 거리. 자, 견우가 여기 뛰어온 거리. 요거를 x라고 하겠습니다. x 킬로미터. 나머지를 y 킬로미터라고 하면 이제 x를 구하면 최종 답이 됩니다. 자, 식을 세워보면 x 플러스 y는 2.8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자, 시간이 서로 같아야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여기 갈 때 걸린 시간은 8분의 x. 자, 이 값과 이쪽에서 걸린 시간은 6분의 y.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서로 같으면 된다.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배수 24를 양변에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면은 이 약분되고 3x. 여기 곱하면은 6 약분되고 4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y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y가 넘어가면 x 넘어가면 2.8 마이너스 x. 자, 이거를 이렇게 대입법 하겠습니다. y 자리에 4배를 해주면 여기 4배하면 4, 8, 32에 2, 4, 8이니까 11.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에 4x. 마이너스 4x를 넘겨주면요. 더해주면 7x가 되고 7x가 1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로 나누면 x값이 구해지겠죠. 11.1을 7로 나눕니다. 7. 1, 7일은 7. 빼주면 4, 2니까 소수점 고 6, 7, 42. 그래서 1.6. 답은 1.6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m 떨어진 두 지점 A와 B에서 초속 3m로 달리는 장난감 택시와 초속 7m로 달리는 장난감 기차가 마주보고 출발하였다. 두 장난감이 만날 때 장난감 택시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00m 거리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장난감 택시가 이쪽에서 간다고 보겠습니다. 네, 택시는 초속 3m로 달립니다. 3m, 자, 초. 그 다음에 장난감 기차는 초속 7m로 갑니다. 이렇게 7m.
초속. 장난감 택시가 움직인 거리, 장난감 택시가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 만난 시점까지 볼 때 여기가 xm라고 할게요. 이렇게 x값이 최종 목표가 됩니다. 자, ym 나머지가 그러니까 식을 세워보면 x 플러스 y가 100이 돼야 되고요. 전체 그 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날 때의 시점에서 시간은 서로 같아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과 이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같으니까 시간을 구해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니까요. 3분의 x가 되고요. 이 값과 자, 여기서의 시간은 속력이 7이고 거리가 y니까 7분의 y.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은 3x, 7x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자, 이거를 제가 비례상수를 한번 도입해 볼게요. 이거는. 자, 는 k라고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자, 여기 3 곱해보면 x는 3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y는 7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대입하면은 3k 더하기 7k가 10이 100이 돼서 더하면 10k가 100이죠. 10으로 나누면 k 값이 10 이렇게 됩니다. k에 10을 대입하면은 x는 30, y는 70. 그래서 이렇게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x 값이 답이었으니까 답은 30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가 300m를 걷는 동안 신영이는 200m를 걷는다. 영배와 신영이가 1200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 마주보고 걸었더니 12분 만에 만났을 때 영배가 1분 동안 걸은 거리. 자, 1분 동안 걸은 거리가 속력이죠. 영배의 속력을 제가 x라고 하겠습니다. x 미터 퍼 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영이의 속력은 y라고 하겠습니다. 신영은 속력이 y 미터 퍼 분.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영배가 300m를 걸을 때 200 가니까 이게 속력의 비율이 300대 200, 즉 3대 2가 됩니다. x 대 y는 3대 2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서로 마주보고 걸었을 때 12분 만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12분 동안 두 사람이 걸은 거리의 합이 1200m가 되면 돼요. 그러면 영배는 1분에 xm씩 가니까 12분이면은 12x, 신형은 12y, 그래서 더한 값이 1200m 이렇게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으니까요. 3y는 2x와 같고요. 이거는 12로 나눠보면 x 플러스 y는 100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거 2배 해줘가지고 x 소거시켜 볼게요. y 소거시키겠습니다. x 값 구하는 게 최종 목표니까 y를 소거시킬게요. 그럼 여기 3배 해보면 3x 플러스 3y가 300 이렇게 되고요. 3y 자리에 2x를 여기 대입합니다. 여기 자리에 2x를 대입하면 5x가 300. 5로 나누면 x는 60. 답은 60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400m인 원형 트랙이 있다. 이 트랙의 한 지점에서 태연이와 유나가 트랙을 따라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20초 만에 처음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1분 40초 만에 처음 만난다고 한다. 태연이가 유나보다 더 빠를 때, 태연이가 더 빠릅니다. 이렇게 유나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미지수를 제가 태연이의 속력을 x로 보겠습니다. x 미터 퍼 지금 자 초로 볼게요. 이렇게 단위를 초로 보고 그 다음에 유나의 속력은 y 미터 퍼 초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형 트랙이 있어요. 이렇게 원형 트랙이 있는데 어떤 출발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20초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만났다는 거는 이렇게 빨리 간 사람과 좀 천천히 간 사람 이렇게 만났다는 거는 두 사람이 간 거리의 합이 이 한 바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x고 시간이 20초이기 때문에 이만큼 간 거리가 20x. 그 다음에 이거는 속력이 y, 시간 20초니까 20y. 해준값이 이 한 바퀴가 400m. 400m짜리죠. 4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달립니다.
이제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은 이게 빨리 가는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한 바퀴만큼 더 가면 다시 또 만나게 돼요. 그럼 뭐냐면 이 거리의 차가 400m가 되면 또 만나는 겁니다. 빨리 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태연이가 더 빨랐죠. 태연이가 간 거리에서 유나가 간 거리를 뺐을 때 그 차이가 400m가 될 때 처음으로 또 만나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근데 그게 1분 40초라고 했죠. 초로 바꿔보면 이게 60초니까 총 100초입니다. 100초. 100초 만에 만났기 때문에 태연이가 100초 동안에 간 거리는 100 곱하기 x 100x가 되고, 자 여기에서 빼기, 자 유나는 100초 동안에 간 거리가 100 곱하기 y, 뺀 값이 한 바퀴 차인 400일 때 또 처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0으로 나눠보면요, x 플러스 y는 요거 20 이렇게 되고요. 100으로 나눠보면 x 빼기 y는 4. 두식 더해주면은 x, y 사라지고 2x가 24. 2로 나누면 x는 12. x 12를 여기 대입해주면 y는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윤하의 속력 y 값 구하는 거죠. y 값은 8. 초속 8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레길이가 2.4km인 호수의 산책로를 A, B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A는 시속 5km, B는 시속 3km로 걸었다고 할 때 B가 걸은 거리를 구하라.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둘레 길이는 2.4km. A는 시속 5km. 그 다음에 B는 시속 3km. 여기가 A, B가 간 거. 자, B가 걸은 거리를 구하라. 자, 이 거리를 구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났다고 치면은, 자, 이쪽 A가 걸은 거리를 Xkm라고 두고요. B가 걸은 거리를 Ykm라고 두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둘레의 길이가 2.4니까요. X와 Y 더한 값이 2.4가 됩니다. X 플러스 Y는 2.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의 특징은 여기까지 갔을 때 시간이 서로 같아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간 거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이 5, 거리가 x니까 5분의 x. 이 시간과 이 시간이 같아야 되겠죠. 이쪽은 속력이 3이고 거리가 y니까 3분의 y.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또 미래형스럽게 k를 도입해가 좀 풀어볼게요. 이것도. 자, 5 곱해보면은 x는 5k. 3 곱하면 y는 3k. 그래서 x에 5k, y에 3k 대입해주면 더하면 8k가 됩니다. 8k가 2.4. 8로 나눠보면요. 3, 8은 24니까 0.3이 되고요. k값 여기 0.3을 대입하면은 x는 1.5, 여기 0.3 대입하면 y는 0.9 이렇게 됩니다. b가 걸은 거리는 y니까요. y 0.9km.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길이가 54km인 강을 내려오는 데는 1시간 30분이 걸리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3시간이 걸렸다. 강물이 흐르는 속력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자, 강물이요. 자, 이렇게 흐른다고 할게요. 이렇게 강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속력이니까 이거를 x라고 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미터 퍼 시간. 시간당 x킬로미터를 흐른다고 하고 이건 강물입니다. 자, 배도 있겠죠. 자, 배가 있는데 강을 내려오는 데는 1시간 30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배의 속력도 유지수로 잡아오면 배는 y킬로미터를 간다고 하겠습니다. 시속 y킬로미터. 이렇게 배의 속력을 잡으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에서는요. 배의 속력에 이 강물의 속력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속력이 10인데 강물이 2예요.
그럼 내려갈 때는 이거 두 개 더해서 12의 속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려갈 때의 속력을 구해보면 이거는 y와 x를 더해서 x 플러스 y 이렇게 속력이 됩니다. 내려갈 때. 근데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식을 세어보면 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y가 속력이고요. 시간이 1시간 30분이고 2분의 1시간이니까 2분의 3시간 했을 때 총 거리 54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갈 때, 자 올라갈 때는 속력이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돼요. y-x 됩니다. 이렇게 되고 3시간을 걸렸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속력 곱하기 시간 y-x 곱하기 시간이 3시간 해준 게 총 거리 54km. 그리고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풀어서 이제 x값 구하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거 3으로 양변 나눠보면 3, 1은 3, 3, 8은 24. 양변에 2를 곱해보면 여기 2 곱하면 36. 그래서 x 플러스 y가 36이 되고요. 이건 3으로 나눠보면 18. y-x가 18입니다. 자, 두 식을 더해주면 x가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자, y 두 개니까 2y가 더해보면 54. 2로 나누면 y 값이 27. 이렇게입니다. 27 되고 x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27 넘기면 36에서 27 빼면 9. y는 9. 그래서 강물의 속력 9km 시속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트를 타고 48km의 길이의 강을 따라 왕복하는데 강을 내려올 때는 2시간, 거슬러 올라갈 때는 3시간이 걸렸다. 강물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보트와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이렇게 강이 있고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강물의 속력이 일정한데 이거 자, x로 보겠습니다. 단위가 xkm/s 1시간에 xkm. 이건 강물의 속력이고요. 자, 보트의 속력이 있겠죠. 보트. 자, 보트의 속력은 y라고 보겠습니다. y/s 1시간에 y/km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 내려올 때, 자, 강을 따라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속력이 이 보트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더해서 y와 x를 더한 것만큼의 속력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와서 2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2시간. 이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전체 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식을 만들어 보면 속력이 y 플러스 x에 시간이 2시간. 이 값이 48. 이렇게 되고요.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속력이 이 보트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돼요. y-x 이렇게입니다. y-x에 시간이 3시간 걸렸다고 했어요. 또 전체 거리인 48. 두 개의 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요. 강물의 속력이니까 x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양변 2로 나눠보면 24 이렇게 되고, 이거 양변 3으로 나누면 3, 6, 18, 16 이렇게 됩니다. x를 구하는 거니까 y를 수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이렇게 빼요. 빼면은 y가 사라지고 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면 2x. 24에서 16을 빼주면 8. 양변 2로 나누면 x 값은 4. 답은 4km/s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류와 하류 사이의 거리가 24km인 강을 배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6시간, 강을 따라 내려오는 데는 4시간이 걸렸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배와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 강물이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물이 흐릅니다. 강물이 속력을 x라고 하면요. xkm/s 1시간에 xkm 가는 겁니다. 하고 배의 속력이 있겠죠. 자, 배의 속력은 y라고 하겠습니다. y/km/s 1시간에 y/km. 올라가는 데는 6시간 올라간다는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속력이 베이 속력에서 x 속력을 빼줘야 됩니다. y-x 속력으로 가요. 6시간 동안 간 거리가 24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이 값이 총 거리 24,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데는 4시간. 자,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내려갈 때는 베이 속력에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야 됩니다. y 플러스 x가 돼요. 여기에 4시간 했을 때 전체 다 내려왔으니까 24km를 내려온 거.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위식 6으로 나누면요. 여기 4가 되고, 아래식 4로 나누면 6. 이 두 식을 더하면은 x가 사라지고 뭐 빼면 y 사라지는데, 우리 베이 속력, 베이 속력이니까 베이는 y가 되겠네요. y를 구하려면 x를 소거시켜주면 좋습니다. 두 식을 더해주면 x가 사라지고 2y는 두 개 더하면 10, 2로 나누면 y는 5. 답은 시속 5km,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이가 1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분이 걸리는 기차가 길이가 200m인 철길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 기차의 속력과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기차의 속력은 일정하다. 기차의 속력은요, x라고 두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뭐 분 이렇게 보고요. 기차의 길이 y라고 했습니다. y 미터, 이렇게 하고 식을 세워 볼게요. 터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터널인데, 터널을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요, 이 기차의 앞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기차의 끝부분까지 완전히 나왔을 때 이렇게, 그럼 이제 앞부분만 입장으로 보면은 이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 더한 거,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차의 길이가 1400m인 터널이니까요, 1400이고, 이 기차의 길이는 지금 y라고 뒀습니다. y. 자, 이만큼 가는데 5분이 걸렸어요. 5분. 그래서 속력이, 기차의 속력은 x고요. 시간은 5분. 거리는 1400 플러스 y. 해서 식을 세워보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속력은 x 곱하기 시간이 5분. 자, x 곱하기 5가 1400 더하기 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m인 철길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그대로 똑같이 x니까 1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1 곱하기 x 곱하기 1은 200 플러스 마찬가지로 열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두 식을 이렇게 빼볼게요. 빼서 y를 수거시켜보면 5x고 x니까 빼면 4x, 1400에서 200 빼면 1200, 4로 나누면 x는 300. 그래서 x가 300m가 되고 300m per 분, 기차의 속력이 300입니다. 답은 300m per 분, 그러니까 분속 300m가 되고요. 네, 300을 요 식에 대입할게요. 이렇게 x값 300. 300은 200 더하기 y니까 y는 100이 됩니다. 기차의 길이는 100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어떤 열차가 길이 57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데는 20초가 걸리고, 자, 이 속력, 열차의 속력을 x라고 하겠습니다. 단위를 여기 보니까 미터네요. 미터하고 초니까 초, 이렇게 미지수를 잡았습니다. 속력을. 그리고 이 열차의 길이 y 미터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속력이 x 미터 per 초, 그 다음에 길이는 y 미터. 그러면 57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려면 이 다리의 길이에
열차의 길이인 y를 이렇게 더한 만큼을 가야 됩니다. 근데 20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20초 동안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x와 20을 곱해주면 됩니다. 20x가 열차의 길이 다리의 길이와 열차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570 더하기 y 이렇게 식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길이 117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시는데 40초 걸렸다. 또 40초 동안에 이 터널의 길이와 열차의 길이를 더한 만큼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40 곱하기 x. 자, 이 값은 1170 더하기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식을 좀 풀어보면 빼보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면 20x. 요 값에서 요 값 빼주면 70은 사라질 거고 11에서 5 빼면 6이니까 600입니다. 600. y는 사라집니다. 20으로 나누면 x 값은 30 이렇게 돼요. 속력이 30m/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 기차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서울에서 광주까지 거리는 351km이다. 지금 열차의 속력이요 30m/초. 자, 1초에 30m를 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단위가 킬로미터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볼게요. 이 속력을 시속으로 바꾸면요. 그러니까 1초에 30m 가면 1시간이면 얼마큼 가냐 이겁니다. 1시간은 3600초예요. 그래서 여기에 3600을 곱해줍니다. 3600 곱하기 30. 그러면 공세개가 이렇게 붙을 거고 3618에 339니까 이렇게 돼요. 단위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공세개 이렇게 지우면 되니까 108km 하고 시 이렇게입니다. 시간은 공식에 의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이제 108이고 거리가 351. 108분의 351 이렇게입니다. 351을 108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38에 24니까 이렇게 되고요. 빼보면 27 이렇게입니다. 그럼 시간은 일단 3시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7이 남는데 이게 108분의 27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단위가 다 이렇게 또 분으로 되어 있네요. 분. 이 부분만 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분으로 바꾸려면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시간을 분으로 바꿀 때는 60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 6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6, 1은 6에 6, 8, 48이니까 6으로 나누면 10 이렇게 되고요. 9로 나눠보면 9, 3, 27, 9, 2, 18. 또 2로 나누면 여기가 5, 3, 5, 15. 15만 남네요. 이거는 15분하고 같습니다. 3시간 15분. 3시간 15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높이가 4cm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6cm가 더 긴 사다리꼴이 있다. 자,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는데요. 높이가 4cm.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6cm가 더 길다 그랬습니다. 윗변을 x라고 하고 아랫변을 이렇게 y라고 두면요. y가 x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냥 여기 x 플러스 6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 미지수 1개 쓴 거고요. 이렇게 쓰면 미지수 2개 쓰고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20일 때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y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넓이는요. 윗변하고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윗변하고 아랫변 이렇게 더하면 x 플러스 y 곱하기 높이가 4 곱하기 2분의 1 넓이인데 넓이가 20이라고 했습니다. 20.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약분되면 2고요. 양변 2로 나누면 10.
그래서 x 플러스 y는 10이 되고요. 이거 대입법 하겠습니다. y 자리에 x 플러스 6을 대입하면 2x 플러스 6은 10. 6 넘겨서 빼주면 4. 2로 나누면 x는 2. x는 2 대입하면은 y 값은 8. 여기가 8. 아랫변 길이 구하는 거니까 답은 8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60cm이고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6cm 더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사각형은요, 가로를 제가 x라고 보고 xcm, 세로는 ycm라고 보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 60이니까요. 자, 2x, 여기 xx 더하기 yy니까 2y 더한 게 60. 그래서 2로 나눠보면 x 플러스 y는 요거 절반인 30 이렇게 되고요. 세로의 길이가 그랬습니다. 세로의 길이 y가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6cm 더 짧다. 자, 이것이요. 가로의 길이 2배보다 6만큼 더 짧다. 빼기 6과 같다.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한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xy 값 이거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입법을 이용할게요. y에 2x-6을 대입해주면 x 더하기 해서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30 마이너스 6 넘기면 플러스 36 이렇게 3으로 나누면 x 값은 12 그래서 x는 12가 되고요. 12 대입해보면 24에서 6을 빼면 18 y는 18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x와 y 곱하면 되겠죠. 18과 12를 곱해보면 28은 16, 1은 2니까 3, 8, 1 해주면 216 답은 21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x, y 10이고 세변의 길이의 합이 28이다. x, y의 차가 8일 때 x, y의 값을 구하시오. 세변의 길이의 합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10 이 값이 28이고요. 그래서 10 넘겨서 빼주면 x 더하기 y는 18. 그 다음에 x와 y의 차가 8. 차라는 거는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지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은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결국 만약에 x가 더 큰 경우는 x에서 y를 뺀 값이 8이 되고요. 또는 자, y가 더 크다 그러면 y에서 x를 뺀 값이 8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식하고 자, 요식을 연립 방식 풀어볼게요. 두 식을 더하면은 y가 사라지니까 더해보면 x에서 2x 18하고 8이니까 26 2로 나누면 x 값이 13 이렇게 되고요. x가 13이면 y는 넘김 5 되겠네요. y 값은 5 y 빼기 8이 이제 x가 8인 경우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이번에 x가 사라지고요. 2y가 26 여기 y로 바뀌면 돼요. y 값이 5가 되고 y 값이 13이 되고 대입하면은 여기 대입하면 x 값이 5가 됩니다. x, y가 서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차피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은 13과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쪽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13과 5를 곱하면 3, 5, 15에 5, 1은 5, 6해서 65 답은 6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40cm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3배, 세로의 길이 2배 늘렸더니 둘레의 길이가 처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5분의 12배가 되었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처음 직사각형 이렇게 보고요. 자, 가로 길이를 x, y 길이를 세로 길이를 ycm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걸 다 더한 게 40. 그럼 2x 더하기 2y가 40이니까 2로 나눠보면 x 플러스 y는 20이 되고요. 가로의 길이를 3배. 자, 가로의 길이가 3배가 되면 이게 3x가 될 거고요. 세로의 길이를 2배. 이렇게 2배. 2y가 되겠죠. 이렇게 2배 이렇게 늘렸더니
둘레의 길이가 처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5분의 10배가 되겠다. 자, 둘레의 길이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는 이거 2배니까 6x 더하기 4y 이렇게 6x 플러스 4y인데 자, 요 값이요. 처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5분의 10이 처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40이었죠. 40. 40에 이거에 5분의 12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약분을 먼저 해볼게요. 5로 나누면 5, 8, 40 이렇게 되고요. 2로 나눠보면 3x, 2y 2로 나누면은 4가 되겠죠. 곱하면 4 곱하기 12는 48 하고 이제 이거 연립방식 풀 건데 y를 소거시키겠습니다. 이거 2배 해주면 2x 플러스 2y는 40이 되고요. 빼보면 x, y 사라지고 빼보면 8 x 값이 8 이 8 여기 대입해보면 y는 12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니까요. x, y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9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이가 100cm인 끈을 두 개로 나눈 다음 한 끈으로는 정삼각형을 다른 한 끈으로는 정사각형을 하나씩 만들었다. 이렇게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는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의 3배보다 5cm 짧다고 할 때 일단은요 미지수를 정해 볼게요. 이 한 변의 길이를 x cm,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를 y cm. 그러면 이게 다 더한 게 10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둘레의 길이가 3x, 4y, 3x 플러스 4y는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는 그렇습니다. 즉 y는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의 x의 3배보다 3배 한 것보다 5cm가 짧다. 여기 5와 같다. 자,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문자 정리되어 있으니까 대입법 할게요. y 자리에 3x-5를 대입을 해주면 여기 4 곱해줍니다. 4, 4, 3, 12x 4, 5, 20 5변은 100 3x, 12x는 더하면 15x가 되고요. 마이너스 20 넘기면 120 15로 나눠주면 되겠죠. 일단 5로 나눠보면 5, 3, 15 5, 20, 5, 4, 24 이렇게 되고요. 5, 4, 20이요. 3으로 나누면 8 x 값은 8이 됩니다. x8 여기 대입해보면 24에서 5 빼면 19 이렇게 되고요. 정사각형의 넓이, 이 넓이니까요. 이거는 y제곱 y 두 번 곱하면 됩니다. 19 곱하기 19 99, 81 9, 1은 9니까 171에 9, 1 더하면은 361 넓이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답은 361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3m, 세로의 길이가 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이 있다. 이 밭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늘려서 새로운 밭을 그림과 같이 만들었다. 가로로 늘린 길이는 세로로 늘린 길이보다 2m 더 길고 가로로 길인 늘린 길이 요 길이가요. 요 길이가 세로로 늘린 길이 요 길이보다 2m만큼 더 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지수를 써볼게요. 자, 여기를 늘린 길이를 xm라고 하고 이쪽으로 늘린 길이를 ym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이 말을 써보면 가로로 늘린 길이 즉 x는 세로로 늘린 길이보다 2m만큼 더 길고 y 플러스 2 이렇게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만든 밭의 넓이는 원래 밭의 넓이의 5배라고 한다. 이렇게 세로로 만든 이 밭의 모양 이 넓이가요. 원래 밭의 넓이의 5배. 자, 이것도 식을 써보면 자, 이 세로 늘린 길이 보겠습니다. 자, 이 넓이가 일단 236이죠. 6 더하기 자, 이 부분은 x 곱하기 이 높이가 2입니다. 2x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넓이는 가로가 3, 높이가 y니까 3y 이렇게 되고요. 자, 요 값이요. 원래 넓이 5배. 원래 넓이는 요만큼 236이죠. 6의 5배.
5, 6, 30 이렇게입니다. 일단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대입법 6. 자, 6은 넘기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6 더하기 2x니까 이거 2배 해주면 2y 플러스 4 더하기 3y는 30. 자, 2y, 3y 더하면 5y고요. 6 더하기 4는 10이죠. 10 넘겨서 빼주면 20. 그래서 5로 나누면 y는 4 이렇게 돼요. y 값 4. y 4 대입하면은 x는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에 세로의 길은 각각 6m와 4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같이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12개의 직사각형을 이어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사각형. 큰 거는 정사각형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 84가 됐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제가 x라고 보겠습니다. x 센티미터. 세로를 y라고 하면요. 이 색칠한 직사각형이 둘레의 길이는 x가 2개, y가 2개니까 2x 플러스 2y가 되고요. 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곱하기 6 하면은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이 둘레의 길이가 84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6으로 나눠보면 양변 6으로 나누면 6, 1은 6, 6, 4, 24 이렇게 되고 또 2로 나눠보면 x 플러스 y는 7 이렇게 식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사각형이 된다 그랬어요. 이 길이가 x니까 3x가 되고요. 이 세로 길이는 y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4y입니다. 근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값이 같아야 돼요. 3x는 4y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윗식에서 y는 이렇게 볼게요. y는 x 넘어가면 7-x가 되고요. y 자리에 대입해주면 4배 해주면 4, 7은 28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를 넘기주면 7x가 되고요. 7x가 28이니까 7로 나누면 x 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x는 4 x 4 대입하면은 7 빼기 4는 3이니까 y 값 3 되고요. 색칠한 부분에 넓이니까 이거 하나 넓이가 3, 4, 12 12 이렇게 12가 되고 개수가 6개였죠. 곱하기 6 해주면은 72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와 동재가 함께 일하면 14일이 걸리는 일을 은수가 4일 동안 일한 후 동재가 8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 일을 둘이 함께 8일 동안 일하여 모두 마쳤다. 같은 일을 은수가 혼자 일하면 며칠이 걸리겠는지 구하시오. 자, 은수와 동재가 있는데요. 은수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하겠습니다. x. 이렇게 자, 1.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x. 그 다음에 동재가 할 수 있는 양을 y라고 하겠습니다. 하루에 1일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y. 자, 그러고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4일 동안 일을 같이 하면 다 끝내죠. 같이 일을 하면은 x 플러스 y만큼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이만큼이다. 이거 곱하기 14일 해준 값이 전체 1은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은 자, 은수가 8일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동재가 8일, 함께 8일이니까 결국 자, 은수가 보면요. 4일과 8일이니까 12일 동안 일한 겁니다. 12일. 자, 12x만큼 일을 하고요. 동재는 여기 8일과 또 8일이니까 더하면은 16일. 이렇게 해서 일을 끝마쳤으니까 전체 일량 1. 그리고 연립방정식 풀면은 자, xy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은수가 혼자 일하면 얼마 걸리냐? 은수. 일단 이거를 구해야 되겠네요. 연립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먼저 2로 나눠볼게요. 2로 나눠보면 2로 나누면 6x 플러스 8y가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편한 게 별로 없네요. 일단은 14로 나눠보면은 1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소거하기 위해서 y를 소거할게요. 여기 x 구하는 거니까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양변에 8을 곱하겠습니다. 여기 8 곱하면은 8x 플러스 8y 여기도 8 곱하면 14분의 8인데 이거 2로 약분하면은 7분의 4 이렇게입니다. 7분의 4. 근데 그냥 14분의 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뺍니다. 이렇게 빼면 아래쪽에서 위에 걸 뺄게요. 8x에서 6x 빼주면 2x가 되고요. 14분의 8에서 2분의 1을 뺍니다. 이거는 14로 통분하면 7 곱하면 되니까 14분의 7. 14분의 8에서 14분의 7을 빼주면 14분의 1이 되고요. 양변 2로 나눠보면은 28분의 1. x 값이 28분의 1. 하루에 28분의 1을 하니까 혼자 하면은 28일이 걸리겠네. 28 곱하면 1 되니까. 그래서 답은 28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이와 지희가 문서를 입력하는데 미영이가 8시간 동안 하고 지희가 나머지 3시간 동안 하면 맞출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미영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잡겠습니다. 미영이가 시간당 x만큼을 할 수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시간당 x만큼. 그 다음에 자 지희는 시간당 y만큼의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미영이가 8시간 하고요. 한 일의 양은 시간 곱하기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곱해주면 되니까 8x. 자, 그리고 지희가 나머지 3시간 동안 합니다. 한 일의 양은 3 곱하기 y. 그리고 전체 일의 양을 1로 보면 1 이렇게 돼요. 끝나친 거고요. 또 지희가 먼저 4시간 동안 하고 이번에 이제 지희가 4시간 동안 하면 4y. 미영이가 나머지 5시간 동안 하면 끝마친다 그랬습니다. 5시간이면 5x. 그러면은 전체 일의 양 1. 그래서 이거 두 개 일단 연립방정식 풀어서 하고요. 자, 미영이가 혼자 하면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 x값 일단 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한번 소거시켜 볼게요. x를 구하는 거니까 y를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12y로 만들어주면 위에 건 4배 해주면 4배 해주면 48은 32x 4배 해주면 12y 우변은 4 이렇게 되고요. 아래식은 3배로 해주겠습니다. 30 곱하면 이거 먼저 쓸게요. 3, 5, 15x 여기 3 곱하면 12y 여기 3 곱하면 3 그래서 이걸 빼주면 이렇게 빼보면은 17x y 사라지고요. 빼면 1 x는 17분의 1 시간당 17분의 1씩 할 수 있으니까 혼자 하면 여기 17 곱하면 1 되기 때문에 혼자 하면 17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천 하수 처리장에 있는 처리장 한 칸에 물을 채우는데 가나 두 호수를 사용하면 4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미지수를 좀 정해보면요. 자, 가나가 있고요. 자, 가에 1시간에 얼만큼씩 채울 수 있나? 가 호수의 그 능력입니다. 능률. 그러면 x만큼을 채운다고 할게요. x만큼. 자, 시간당 x만큼의 물을 채우고요. 나호수는 시간당 y만큼. 자, 이렇게 하고 전체 이 처리장 양을 한 칸에 있는 양을 1이라고 보겠습니다. 1 이렇게 보면 둘이 같이 두 호수를 같이 사용하면 1시간에 x 플러스 y만큼의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4시간 채워가지고 다 채웠으니까 곱하기 4 하면 전체 양인데 전체 양을 아까 1로 봤습니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호수로 5시간 5시간 동안 하면은 채울 수 있는 게 5 곱하기 x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나호수로 2시간 그러면 2y가 되겠죠. 그래서 또 채웠다 그랬습니다. 전체 일량 1 전체 물이양 1로 봤고요.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가호수만 사용하면 얼마 걸리냐 이 x값 구해주면 되겠네요.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4x 플러스 4y는 1이고요.
우리 x값 구해주면 되니까 y를 소거시키겠습니다. 이거 2배 해주면 10x 플러스 4y는 2. 자, 빼주겠습니다. 아래식에서 위식 이렇게 빼줄게요. 그러면 빼면은 10에서 4 빼면 6이니까 6x. 2에서 1 빼면 1. x는 6분의 1 됩니다. 6분의 1. 1시간에 6분의 1만큼 하니까 혼자 하면 6시간. 답은 6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가게에서 사탕과 과자를 팔고 있다. 사탕 5개를 팔고 남은 사탕과 과자의 비는 1대2였다. 계속해서 과자 25개를 팔고 나니 남은 사탕과 과자의 비는 3대1이었다. 마지막에 남은 사탕과 과자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처음에 있던 사탕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요. 처음에 있던 과자의 개수를 y개라고 하겠습니다. 사탕 5개를 팔았어요. 사탕 5개 팔면은 x-5가 되고 과자는 y가 되겠죠. 자, 요 비율이 1대2, 즉 x-5 대 y는 1대2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요. 계속해서 과자 25개를 팔고 나니, 자, 과자를 25개 팔면은 y-25, 그 다음에 사탕은 그대로 x-5가 됩니다. 그랬더니 남은 사탕과 과자의 비는 3대1. 자, 요 비율이 3대1입니다. x-5 대 y-25. 이 값이 3대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y가 2배의 x 빼기 5. y는 2x-10 이렇게 되고요. 3배 해준 게 이렇게입니다. 3 곱하면 3y-75 1과 곱하면 x 빼기 5 이렇게. 자, 이거 대입을 할 건데 이거 정리를 좀 먼저 해볼게요. 이거 y에 이렇게 대입할 건데 75를 넘기겠습니다. 넘겨보면 3y는 x에 75에서 5 빼주면 70 이렇게 되고, 이제 y 자리에 2x 빼기 10을 여기 대입을 해줄게요. 3배 해주면 6x 빼기 30. 잠깐만요. 3배 해주면 맞죠? 6x 빼기 30은 x 플러스 70. x를 넘겨서 빼주면 5x고요. 마이너스 30 넘어가면 100. x는 5로 나누면 20. x 20을 여기 대입합니다. 40 빼기 10 하면 30. 하고 마지막에 남은 사탕과 과자의 개수니까요. 이 마지막 요겁니다. 그래서 20 대입하면 20 빼기 5는 15. 15개. 그 다음에 y도 30 대입하면 30에서 25 빼면 5개. 사탕은 15개, 과자는 5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전 매스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어느 학교에서 남학생이 15%, 여학생이 10%를 뽑았더니 정확히 전체 학생 500명의 12%였다고 한다.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중 남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 그랬습니다. 자, 남학생을 X명이라고 하고, 자, 여학생은 Y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식을 세워보면 일단 500명이라고 전체가 X 플러스 Y는 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을 보겠습니다. 남학생이 15%, 남학생 X니까 X 곱하기 100분의 15. 100분의 15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의 자 10%를 뽑았습니다. 여학생 Y명의 10%. 100분의 10Y. 했더니 이 인원수가요. 전체 학생 500명의 12%다. 500명의 12%. 100분의 12.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변, 그러니까 아래식 먼저 간단해지면 공 두 개씩 지워지고요. 5 곱하기 12는 60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00씩 곱할게요. 100씩 곱하면 공 두 개씩 사라지고, 여긴 공 두 개. 5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로 나누면, 이따 쓸게요. 3x 플러스 2y
5로 나누면 1200 이렇게 되고. 자, 이 식은요. y를 소거시키겠습니다. 2배 시켜주면 2x 플러스 2y는 1000. y 소거시키면 됩니다. 양변을 이렇게 빼보면 y 사라지고 3x 빼기 2x니까 x. 1200에서 1000 빼주면 200. 그래서 자, x는 200. 남학생 200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어학교 입학시험에서 지원자의 남녀비는 5대 3이고 합격자의 남녀비는 2대 1, 불합격자의 남녀비는 1대 1. 합격자의 수는 360명이다. 지원자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원자의 남녀 비율이 5대 3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율을요, 이제 실제 값으로 바꾸려면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됩니다. 제가 비례상수를, x를 도입할게요. x. 그래서 이게 남자가 5x가 되고요. 여자가 3x 이렇게입니다. 남자 지원자입니다. 지원자. 자, 지원자 중에서 남자는 5x명. 그 다음에 여자는 3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의 비는 2대1. 자, 이거 합격자. 이것도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y를 도입하면 2y, y. 자, 이거는 이제 합격자입니다. 자, 남자는 2y, 여자는 y 이렇게 되고요. 불합격자의 비, 전체 지원자에서 합격자를 빼면은 불합격자가 되죠. 그래서 이거 5x에서 2y 빼주면 5x-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자는 3x에서 y를 빼면 된다. 3x-y. 여기 비율이 1대1. 이거 비율이 1대1. 1대1이면 서로 같은 겁니다.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다. 그리고 합격자의 수는 360점. 60명. 합격자는 2y하고 y죠. 그 더하면은 3y. 이 값이 360명. 그래서 이거 두 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 3으로 나눠보면 y는 120 이렇게 되고요. 자, y 값 120을 여기 대입을 해줘서 풀면 됩니다. 일단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3x-y 는 이렇게 보면 5x-2y 이렇게 넘겨보면 5x에서 3x 빼주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2y 넘기면 y. 근데 y가 120이니까요. 120은 2x. 2로 나누면 60. 자, x는 60이 됩니다. 지원자의 수, 지원자는 5x와 3x 더하면 8x가 지원자입니다. x값이 여기 69 했으니까 대입하면 68, 48. 480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이 70% 포함된 합금과 금이 85% 포함된 합금을 섞어서 금이 80% 포함된 합금 600g을 만들려고 한다. 금이 70% 포함된 합금과 금이 85% 포함된 합금의 양을 각각 xg, yg이라고 할 때 y-x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합쳐서요. 600g을 만드니까요. 이 x와 y의 합은 600이 됩니다. x 더하기 y는 6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이 70%, 자, 이거 xg인데 여기 들어있는 금의 양. 자, 금의 양은요, 이 전체 곱하기 이 비율, 금이 들어있는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70. 이렇게 되고요. 또 뭐 0.7x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85%는 yg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y 곱하기 100분의 85. 자, 해준 게 전체 들어있는 금의 양과 같아야 돼요. 전체 들어있는 금의 양은 여기 80%고 전체는 600g이니까 600g의 80%인 600 곱하기 100분의 80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식을요. 먼저 100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요.
이거는 이제 5로 한번 나눠볼게요. 5로 나눠보면 5, 1은 5, 5, 4, 20이니까 14x. 5로 나누면 5, 1은 5, 5, 7은 35. 17y. 자, 이거 5로 나눠보면요. 이거로 5로 나눌까요? 자, 5로 나누면 5, 1은 5, 5, 6, 30. 그래서 16이 되고요. 600 곱해보면 6, 6, 36이 그러니까 9, 6, 0 2개. 이렇게 됩니다. 자, 요식을요. x를 소거하기 위해서 14를 곱해 보겠습니다. 14x, 14y. 이것도 14 곱하면은 84에 0 2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빼서 x를 소거시켜 보겠습니다. y는 17 빼기 14는 3이니까 3y. 여기 빼주면은 1, 2, 0, 0. 3으로 나누면 y 값은 400. 자, y값 400 여기 대입해 볼게요. 넘기면 x는 200. 자, 이렇게 하고 있고 y-x니까요. 400에서 200을 빼주면 200.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는 구리 40%, 주석 20%를 포함한 합금이고 B는 구리 10%, 주석 30%를 포함한 합금이다. 이 두 종류의 합금을 합하여 구리 600, 주석 500g을 포함하는 합금을 만들려면 두 합금 A, B는 각각 몇 g씩 필요한지 구하시오. 자, A는 Xg 필요하고요. B는 Yg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자, 구리의 양을 볼게요. 구리가 A는요 40%. 자, 이게 지금 A가 Xg이니까 Xg 중에 이 40%가 구리입니다. 100분의 40x 더하기 여기는 구리가 10%죠. yg 중에 10%. 100분의 10y. 근데 이게 구리가 600g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은 여기 20%니까 똑같이 100분의 20x. 그 다음에 이게 30이니까 100분의 30y. 주석은 500g. 이거 두 개의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단 분자분모에 다 0씩 이렇게 지우고요. 양변에 10 곱하면 되겠죠. 10 곱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4x 플러스 y는 6000.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공 하나씩 약분하면 사라지고요. 양변 또 10 곱해보면은 여기 이렇게입니다. 2x 플러스 3y는 5000. 요 2배 해주면 이제 x 소거시킬 수 있게요. 2배 해주면 4x 플러스 6y가 만이 되고요. 자, 요 식에서 요 식을 이렇게 뺍니다. x 사라지고 6y 빼기 y는 5y. 만에서 6000 빼면 4000. y는 5로 나누면 800. y값 800이 되고요. 자, y 800을 자, 여기 대입할게요. 800 대입하면 넘겨서 빼주면은 5200. 4x가 5200. 4로 나누면 4, 1은 4, 4, 3, 10이니까 1300.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x는 1300이니까 a는 1300g 필요하고요. y가 800이니까 b는 800g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5%의 소금물과 20%의 소금물을 섞어서 11%의 소금물 1500g을 만들려고 한다. 5%의 소금물과 20%의 소금물을 각각 몇 g씩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5%의 소금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미지수를, 자, xg, 20%의 소금물을 yg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섞어서 12%의 소금물을 만들고요. 1500g을 만듭니다. 식을 세워보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양 1500이 되면 되니까 일단 x 플러스 y는 1500. 자, 이거는 뭐 식 세우기가 간단해요. 이제 마지막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농도 문제 풀 때는요. 소금의 양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전체 소금의 양과 같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해주면 돼요. 농도가 이 전체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전체 곱하기 비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x 곱하기 100분의 5. 그래서 100분의 5x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y 곱하기 100분의 20. 다음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500 곱하기 100분의 12.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두 개 더한 게 전체 소금의 양과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식을 일단 요거 공 두 개 이렇게 약분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100을 곱하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5x 여기 100 곱하면 20y 여기 100 곱하면은 다시 자, 이거 곱하기 12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5로 나눠 보겠습니다. 5로 양변 나누면 x 5로 나누면 4y 5로 나누면 여기 300 되니까 300 곱하기 12 3600 그래서 x 플러스 4y가 3600 그래서 x를 수거시킵니다. 자, 빼주면 아래식에서 위식을 뺄게요. 이렇게 빼주면 4y에서 y 빼면 3y 3600에서 1500 빼주면 2100 3으로 나누면 y는 700 자, 이렇게 되고요. 700을 여기 집어넣으면 넘겨서 빼주면 x는 800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자, 5%의 소금물은 800g이고요. 여기 800g 20%의 소금물은 700g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의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서 18.4%의 소금물 400g을 만들었다. 더 넣는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자, 현재요. 맨 처음에 15%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만 더 넣는 거예요. 소금을 더 넣어서 결과적으로 18.4% 소금물 400g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미지수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5% 소금물, 자, 이거 모르니까 xg이라고 하고요. 소금물. 넣은 소금의 양, yg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전체 양이 400이니까 x에 소금 y 더한 게 400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4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소금 더한 게 전체 소금의 양과 같습니다. 이제 소금을 구해보면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15 즉 100분의 15x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소금은 그냥 y가 되겠죠. 그대로 여기 있는 소금은 400g 곱하기 농도 18.4 즉 100분의 18.4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와 같다. 해서 일단 공 두 개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양변에 또 100을 또 곱합니다. 100 곱하면은 15x 100y는 다시 또 여기 400 곱하기 18.4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5로 나눠 볼게요. 자, 5로 나누면 3x 이게 5로 나누면 20y 자, 이거 5로 나눠보면요. 5, 8, 40이니까 이렇게 8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80 곱하기 18.4 해주면 184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48, 32 88, 64니까 67이 되고요. 8일은 8이니까 14 1472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풉니다. 더 넣은 이제 소금의 양 구하는 거니까 이제 y 값이 최종 목표가 되겠네요. 그럼 x를 소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배 해주면 3x, 3y 더한 게 1200 이렇게 빼보면 x 사라지고요. 빼보면 17y가
이 값에서 이 값 빼주면 272 이렇게 돼요. 그래서 y는 17분의 272. 자, 271을 17로 나눠 보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17이고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6 곱해보면 6, 7, 42에 6, 1은 6이니까 딱 떨어지네요. 16. 답은 16g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를 각각 40g, 60g씩 섞었더니 5%의 소금물이 되었다. 또 두 소금물 A, B를 각각 60g, 40g씩 섞었더니 6%의 소금물이 되었다. 소금물 A의 농도를 구하시오. 자, A를요, 농도를 X%라고 하고요. 자, B의 농도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를 40g, B를 60g 섞을 때의 상황을 볼게요.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기 때문에 40 곱하기 그다음에 100분의 X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상황을 좀 그림으로 해볼게요. 여기 지금 농도가 X% 농도 40g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농도의 물 60g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섞었더니 5%의 소금물이 되었다. 5%의 소금물, 이거 40, 60 더하면 100g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소금의 양을 구해서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소금물 곱하기 농도 40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60 곱하기 100분의 y, 여기는 100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공 하나씩 이렇게 지우고요. 약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에 10을 곱해 볼게요. 사라지고 사라지고, 자, 여기도 이렇게 사라지는데 10을 곱하면은 공 하나 이렇게 붙겠죠. 50이 됩니다. 4x 플러스 6y는 50. 이것도 2로 나눠보면요. 2x 플러스 3y는 25.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상황 하나가, 이번에 A를 60g. 똑같습니다. 이렇게. X% 이번에 60g과 Y% 40g.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었더니 6%가 됐다. 이번에는 6%. 자, 60, 40 더하면 100g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소금의 양을 구해서 식을 세워보면,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니까 60 곱하기 100분의 x. 여기는 40 곱하기 100분의 y. 여기는 100 곱하기 100분의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 0 하나씩 약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약분에 10 곱합니다. 10 곱하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거 다 사라진 다음에 11 곱하면 또 공 하나 이렇게 붙으면 60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눠보면 3x, 2y는 30. 자, 이거 연립방식 풀면 됩니다. A의 농도 구하는 거니까 x 구하는 거니까 y를 쓰고 싶게요. y를 3y, 2y니까 6y로 만들겠습니다. 2배 해주면 4x 플러스 6y가 2배 해주면 50 되고요. 자, 이 식은 3배를 해줍니다. 9x 플러스 6y가 90. 빼보면, 밑에 거에서 여기 거 빼보겠습니다. 9x 빼기 4x는 5x고요. 자, y는 사라지고 90에서 50 빼주면 40. 5로 나누면 x는 8. 그래서 답은 8%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의) 소금물 xg이 있다. 자, 4%의 소금물 xg이 있습니다. 이 소금물에서 물을 yg 증발시켜 10%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물만 이렇게 뺀 겁니다. Yg을 증발시켜서 물, 10%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10%의 소금물. 자, 양을 구해보면 전체 양이 X였는데 Y를 증발시켰죠. 뺐기 때문에 전체 소금물의 양은 X-Y가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증발시킨 물의 양은 처음 소금물의 양보다 60g이 적다고 한다. 자, 이 Y 값이요. 처음 소금물의 양, X죠. 이거보다 60g 적다. X 빼기 60과 같다.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아요. 식을 한번 세우면 여기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즉 X 곱하기 100분의 Y고요. 자, 이건 물만 증발시켰죠. 여기는 소금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소금물이 X 빼기 Y고요. 이거 곱하기 농도가 10%, 100분의 10.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 방식 풀면 되는데 이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에 100을 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Xg 곱하기 100분의 4인데 100분의 Y라고 했네요.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4X가 되고요. 10 곱해보면 10X 빼기 10Y. 10Y를 넘어가고 4X를 넘기면 10Y는 빼면 6X. 자, 이렇게 됩니다. 2로 나눠보면 5Y는 3X가 되고요. 자,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Y 대신에 이거 대입하겠습니다. 이 값을 5배 해주면 5X 빼기 300. 이 값이 3X고요. 3X 넘겨서 빼주면 2X. 넘어가면 300. 2로 나누면 X는 150. X가 150. 여기 대입을 해보면 150에서 60 빼면 90이 됩니다. Y는 90. X 플러스 Y 값이니까 이게 두 개 더요. 두 개 더하면 240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은 후 물을 더 부어 5%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다. 3% 소금물과 8% 소금물 섞은 다음에요. 물을 더 넣었습니다. 물을 더 넣어서 5%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든 게 5%의 소금물 600g. 일단 그리고요. 8%의 소금물과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3대1. 8%의 소금물과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이게 3대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양을 제가 3대1이니까 여기 3y라고 할게요. 3y, y 이렇게 보고 요 양은 x라고 했습니다. xg 다 xg, 3yg, y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을 만들어 보면 전체 양이 600g이니까요. x 더하기 3y 더하기 y, 즉 x 더하기 4y가 6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소금. 자, 소금 중심으로 식을 세운다 그랬죠. 여기 소금의 양과 여기 소금의 양. 자, 물에는 소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소금의 양.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의 소금의 양과 같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니까요. x 곱하기 100분의 3. 100분의 3x.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3y. 여기는 소금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600 곱하기 100분의 5. 자, 식을 세워보면 이거 더한 게 이거와 같으면 돼요. 자, 양변에 100을 곱하겠습니다. 3x 플러스 3x. 그 다음에 100 곱하면 38은 24니까 24y. 자, 여기 100 곱하면 사라지고 5, 6, 3000. 아래식 3으로 나눠보면요. x 플러스 8y 1000 이렇게 되고요. 자, 양변 이렇게 빼보면 아래쪽에서 위식 뺄게요. x 사라지고 8y 빼기 4y는 4y 1000에서 600 빼면 400. 그래서 4로 나누면 y는 100.
이렇게입니다. y가 100이고요. y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 100 대입해보면 400이니까 넘겨서 빼주면 x는 200. 3% 소금물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답입니다. x는 200.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의 소금물 xg에 10%의 소금물 xg에 물 yg을 넣었습니다. 자, 물 yg을 넣어서 6%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6%의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x고 y니까 두 개 더한 거가 전체 양이 되겠죠. x 플러스 y가 이렇게 될 거고요. 더 넣은 물의 양은 처음 소금물의 양보다 100g 적다고 한다. 이거보다 100g 적대요. 그러니까 y는 x 빼기 100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소금 중심으로 식을 세웁니다. 소금의 양, 여기 소금의 양 더한 게 전체 소금의 양. 여기 소금의 양은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기 때문에 x 곱하기 100분의 10 100분의 10x. 자, 여기 물은 소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x 플러스 y 곱하기 100분의 6이니까 100분의 6의 x 플러스 y. 그리고 같으니까 양변에 100씩 곱하면은 사라져 이렇게. 그 다음에 2로 나눠 보겠습니다. 5x 2로 나누면 3이니까 전개시키면 3x 플러스 3y가 되고요. 자, 일로 넘기면은 2x는 3y. 자, 이렇게 2x는 3y. 자, 이거 풉니다. 자, 대입법 할게요. y 자리에 x 빼기 100이 들어가면은 3배 해주면 3x 빼기 300 이렇게 되고요. 3x로 넘겨서 빼주면 마이너스 x 되고 이게 마이너스 300이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300. 자, x는 300. x 300을 여기 대입해보면 300에서 100 빼면은 y는 200. 자, x 플러스 y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최종 답은 5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